네, 안녕하세요. 2028학년도 입시생 여러분. 저는 이재식 국어학원의 입시 연구와 입시 상담을 맡고 있는 남궁철주 입시수장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어떤 친구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수시까지는 3학기가 남았고요. 정시까지는 4학기가 남았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입시 생활은 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학기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채워나가고 보완해 나간다면 1년 후쯤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2주간 여러분들에게 2개의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과 전형과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합 전형과 관련된 것이에요. 자,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와 정시 중에서 이제 고민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우리 현역들은 거의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2학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수시보다는 정시에 당연히 비중을 두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시와 관련해서 입시 전략을 먼저 세워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관한 입시 정보를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은 15분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하시고 좋은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새 학기가 되면 3월 3일에 아마 1학년 동안 생활했던 생활기록부가 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에서는 이제 열람이 되고 정부 24에서는 그걸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받게 되는 생활기록부이다 보니까 이 생활기록부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반영이 되는 대학들이 요즘 상당히 많죠. 종합 전형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정시 전형에서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생기부 교과 부분을 또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활기록부의 성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창체라든가 또는 세특 부분까지 다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 경쟁이 좀 미흡하다면 어떤 부분을 2학년 때 채워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입 전형 계획이 4월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27학년도 여러분들 1년 선배들 것까지만 대입 전형 계획이 발표가 돼서 각 대학들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28학년도에 해당되는 여러분과 관련된 대입 전형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석 달 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의 정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입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학년 5월이 되면 최종 확정된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9월에 수시 원서를 쓴 후에 우리는 11월에 수능을 치르고 그 이후부터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과와 종합 전형 중에 교과 전형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상위권 대학들이 현재 이건 27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연세대나 서강대, 이대, 중앙대, 그리고 한국외대는 여전히 교과 전형에서 교과 100으로 생기부의 다른 비교과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내신 성적만으로 뽑고 있지만 나머지 대학들, 뭐 고대나 성대, 한양대, 경희대 그 밑에 시립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서류를 20에서 3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8학년도에 대입 전형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 예측으로는 이렇게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 변별이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수능조차도 이제 과거에 어떤 선택형이 아니라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이과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조금 쉬워진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의 경우는 이렇게 생기부를 반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 아래에 있는 대학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익대를 기준으로 삼아서요,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 밑에 라인들은요,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아직은 없습니다. 발표되면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만큼은 서류 반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 대학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뭐 건국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자신이 혹시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지원의 카드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중위권과 그 이하의 대학들도 대부분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내신인지를 확인하고 이 내신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을 확인한 다음에 그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방학 때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수능에 대비하는 노력들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일단 교과 관리라고 하면은 성적 관리, 내신 관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서류가 반영이 되고 종합 전형에서는 당연히 모든 부분이 종합적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은 물론이고요. 자, 당연히 세특, 그리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교과목의 이수 현황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고교학 정도에서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특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행평가의 내용이 80~90% 이상 이 세특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게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학들이 27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성적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반영하는 교과목이 좀 다르죠. 일단 하나의 패턴을 보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반영되는 과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전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라는 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교과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는 교과 안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라든가 미적분이라든가 대수라는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전교과라고 해버리면 교양교과라든가 제2외국어라든가 정보, 기술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성적에 포함되는 산출의 그런 대학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주요 과목이 국영수, 사고, 한남 반영되는 대학이고, 여기서 한국사, 중앙대 같은 경우 한국사가 반영되지 않죠. 홍익대부터 홍익대, 국민대, 세종대 이 대학 이하로는 계열에 따라서 우리가 인문, 사회 계열의 경우는 과학을 빼주고,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한국사라든가 사회 과목을 내신 산출하는데 제외시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전략을 하나 세워야 돼요. 뭐냐면 내 성적이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고2 학생들의 경우는 28학년도, 즉 고교학점제 1세대에 해당됩니다. 그 5등급제잖아요. 그 5등급제에서 보통 한 번도 아직 입시를 치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자, 우리가 서울에 인서울에 안전수 중위권 정도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등급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권에서 예를 들면 가톨릭대라든가 가천대라든가 경기대라든가 인천대라든가 이런 우리 인근에 있는 수도권의 경기권 대학들의 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한 2.0까지는 확보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내신이 2점대 중반이다, 2.5등급, 2.6등급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대학들을 보면은 대체로 모든 과목, 내가 이수한 모든 과목의 성적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동안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으로 평균 2.5등급 정도가 된다면, 또 그런 어떤 내신에 해당된다면 전략적으로 내가 4등급이 몇 과목이 떠더라도 1등급과 2등급 한두 과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3, 23, 23보다는 우리가 1, 4, 2, 4 이런 식으로 1등급과 2등급을 한두 개씩 더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위권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2외국어라든가 또 교양과목이나 교양과목 당연히 내신이 이제 산출되지 않지만 원래부터 기술과정이나 정보 제2외국어는 내신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그런 과목들이 반영되지 않는 구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내신 때 그런 과목들은 조금 더 비중을 낮추고 주요 과목 위주로 우리가 내신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올라갈 때 이런 얘기를 해주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과목별 가중치가 대학마다 좀 다른 경우들 또 그것이 대단히 심한 대학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대라든가 숭실대는 이 학생이 지원한 계열이 어디냐, 인문 계열이냐, 공학 계열이냐에 따라서 수학이나 국어의 반영 비율이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금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본인이 어떤 계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공계냐, 인문사회계열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약간의 착시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의고사에 보면은 이 성적이 원점수도 있고 표준점수도 있고 백분위도 있고 등급도 있는데 1학년 때와 2학년 때 대부분 우리는 학력평가를 보게 되죠. 이제 3학년에 올라가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 이제는 8월 모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때 우리가 현역들만 참여하는 고2 때는 보통 30만 명에서 35만 명 사이가 학력평가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3으로 가서 6월이나 9월에 치렀던 이런 지금 이건 누구냐면 올해 졸업한 26학년도 입시생들의 학력평가와 모의평가의 응시 인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학년보다 3학년으로 가서 이제 재수 3수생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40만 명대가 되는데 이제 수능으로 가면 이렇게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는 실제 수능의 원서를 쓴 친구들은 53만 명, 54만 명에 육박하지만 이제 결시생들도 있기 때문에 최종 수능에 응시한 인원만 놓고 보면은 거의 50만 명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2학년 학력평가보다 거의 30% 이상 증가한 16만 명 정도가 추가된 상황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등학교의 내 내신이 한 요 정도 수준을 해볼게요. 근데 모의고사가 항상 내신보다 잘 나온다. 그래서 나는 내신에 대해서 약간 손해보고 있다. 우리 학교는 너무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 내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좀 안정적이고 내신보다 좋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정시에 집중을 하고 내신을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재수생들이, 삼수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고3 6월 모평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학력평가의 백분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수능에서는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수능 공부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교과 전형을 위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게 모든 대학들이 그렇진 않지만 어떤 특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 대학들만, 특이점을 보여주는 대학들만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자, 여기 가톨릭대 경영학과가 최초 경쟁률이 또 7.6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고 난 이후에 또 뭐 결승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실제 경쟁률을 따지면 1.3대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나 의과대학을 보면은 경영대학도 6대 1이었지만 1.84대 1. 서강대학교 인문학부는 13.58대 1이었지만 최초 경쟁률이, 근데 수능 최저라든가 응시를 다 따져봤을 때 최종적으로 1.45대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수시 원서가 6장이기 때문에 안정적 지원과 적정, 또 뭐 소신 카드, 또 상향 카드 다양하게 나눠서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겠지만 당연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을 하나 정도는 우리가 수능을 당연히 못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죠? 100% 수능이 뭐 그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잘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거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쓸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신과 상향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때의 조건은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입니다. 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야지만 최초 경쟁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면 최초 경쟁률이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죠? 따라서 지역균형 전형은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교과 전형의 대부분이 바로 추천형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균형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추천인원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요 대학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교과 전형이지만 어느 정도는 경쟁률을 낮춰서 최초 경쟁률을 낮춰서 어느 정도 적정에서 소신까지 상향을 해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이 대학들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초 경쟁률이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물론 교과 전형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3월 첫째 주에 생활기록부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교과 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종합 전형까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다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성적대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방학 때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 관련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과 전형에 관한 정보를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종합 전형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